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3월 15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로 실제로 경험하신 일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낚시를 하지 않고 계시지만 아직도 TV를 통해서 낚시TV나 도시어부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보실 만큼 한때는 낚시를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지인들과 같이 참 열심히도 여기저기 포인트를 찾아다니셨죠. 그러던 한 번은 충청권에 괜찮은 붕어 포인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장비를 챙겨 직장 동료와 함께 밤낚시를 출발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충청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분명히 이쯤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포인트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던 중 이미 해가 저물어서 어둑어둑한 길 위로 한 여인네가 걷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형님, 저거 귀신 아니오? 야, 내 눈에도 보이는데 저거 귀신은 아닌 것 같다. 아버지는 귀신이 저렇게 뚜렷하게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무섭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길이나 좀 물어볼 겸 그 여자 쪽으로 차를 세웠답니다. 저기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근방에 낚시꾼들 자주 가는 소류지가 하나 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서 저 옆으로 차를 대놓고 자길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귀신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멀쩡한 생김새에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그래서 아버지와 동료는 그 옆에 한적한 곳에 차를 대놓고 트렁크에서 낚시 장비를 챙겨서 그 여자를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 거침없이 길도 없어 보이는 산 쪽으로 막 걸어오르면서 아버지와 동료 보고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거기 진짜 뭐가 있긴 있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동네 사람들 말고는 발길이 안 닿는 곳이니 그렇죠.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는 궁금증이 커져만 갔고, 한 200m쯤? 길도 없는 그 숲풀 언덕을 힘겹게 지나 넘어오자 와, 정말로 그곳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소류지가 펼쳐졌대요. 대물이 잡힐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지고 그 물가를 여기저기 살피던 도중 이제 얼른 자리를 잡고 채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여자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조금 전까지 자기들을 앞장섰던 그 여자가 온데간데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같이 왔던 동료는 약간 겁에 질린 모습이었대요. 그 여자 진짜 귀신 아니오? 에이, 재수없는 소리 그만하고 낚시나 하자. 여기 포인트 끝내준다.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동료는 손에 후레쉬라도 있었는데 그 여자는 어떻게 후레쉬 하나 없이 이런 길을 쉽게 올라왔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지 의구심도 들었대요. 하지만 실제로 시골 같은 데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후레쉬도 하나 없이 골짜기나 밤길을 막 뚜벅뚜벅 다니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갑다 하고 뒤쪽엔 텐트를 친 뒤에 그 물가 앞으로는 낚싯대를 세팅하고 밤낚시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무서움도 잠시
아버지와 동료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손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여기 붕어들은 사람 손 하나도 안 탄 것 같소. 그렇죠? 이야, 여기 붕어탕이다, 탕. 그렇게 사이즈 좋은 대물붕어들이 연신 올라와서 어느덧 살림망도 가득 찰 지경이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챙겨왔던 소주에 족발을 뜯으면서 배를 채우기 시작했대요. 형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죽은 물가는 고기도 많이 잡힌다고. 여기 설마? 아이고, 지랄한다. 아까는 무섭다더만 이제 살만하냐?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형님. 그렇게 서로 취기가 오르기 시작한 둘은 텐트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소주 한 병을 더 마시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옆에서 자고 있던 동생의 뒤척임에 눈을 떠보니 텐트 밖으로는 이미 해가 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 나른하고 좋아서 오줌을 참고 조금 더 자려고 엎드려 있는데 옆에 있던 동료는 텐트 밖으로 나가려는 건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런데 텐트 밖을 나선 동료가 갑자기 아버지 쪽으로 와서는 막 흔들어 깨우더니 형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 얼른. 왜? 뭔데? 우리 귀신한테 홀렸나 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몸을 일으켜 텐트 밖을 봤을 땐 아버지 또한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와 동료 앞으로 펼쳐진 그곳의 모습은 물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그냥 산초와 낙엽이 가득한 언덕배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덕으로 어제 던져놨던 낚싯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도무지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던 아버지와 동료는 그쪽으로 서둘러 뛰어가서 어제 잡았던 물고기를 확인하려고 살림망을 찾는데 그 안에는 웬 돌멩이만 가득가득했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는 바로 그때 고개를 돌려 텐트 쪽을 바라본 아버지는 더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텐트 뒤쪽으로는 주인을 알 수 없는 5개의 잡초무성한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던 아버지는 얼른 짐을 챙겨서 어제 그 길을 따라 내려와 자동차 쪽으로 향했대요. 근데 그 차 옆으로는 논이 있었는데 그 논길 옆으로 한 노인이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아버지와 동료분을 보고 이러시더랍니다. 자네들 돌멩이 많이 낚았어? 너무 놀라서 그분한테 듣자 하니 그 여자 귀신이 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아버지 같은 경험을 한 게 지금까지 2팀 정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여자는 왜 나타나서 왜 거기를 알려줬던 걸까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